천안 주력 산업들의 경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수출 부진 등으로 자동차 부품 산업이 직격탄을 맞은 데 이어 충남의 철강 산업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100년 전 오늘 천안 아우네 장터에서 충청 지역 최대 규모의 독립 만세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100년이 지난 오늘 유관순 열사에게 새로 수여된 건국 훈장 대한민국장이 유열사 영정 앞에 놓였습니다. 카이스트 졸업생을 중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박사 학위 취소 촉구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어서 뜨거운 공방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 주력 산업들의 경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수출 부진 등으로 자동차 부품 산업이 직격탄을 맞은 데 이어 충남의 또 다른 주력 산업 가운데 하나인 철강 산업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네, 충남의 각종 부문별 조기 경보 지수에서 철강은 지난 연말부터 계속 유의 수준에 달했는데요. 지역 경제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문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올해 국내 자동차 생산량이 2.2% 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3년 연속 2%대 내리막길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 부진에 친환경차 전환으로 자동차 시장 침체가 겹친 건데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원료가 되는 철강 산업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통계청 업종별 매출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 전망은 철강 77, 자동차 78로 최근 5년 내 최악입니다. 철강 산업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투자가 줄 전망입니다. 충남의 대표 철강업체인 현대제철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25% 줄었고 동국제강은 적자 전환, 동부제철은 워크아웃 상태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조선 건설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조선은 수주를 회복하고 있지만 철강 수요로 이어지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설은 경기 하강 속도가 빨라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1월 기준 충남도의 철강 부문 조기 경보 지수는 배기 위험 수준을 의미하는데 25.8로 지난해 9월 이후 계속 유의 수준입니다. 또 2015년 경제총조사 기준 충남의 철강 산업 매출액은 전국 3위지만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중은 1%도 안 돼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제철은 자기 자체 그룹에 있는 자동차나 그다음에 조선, 건설 이런 쪽으로 자체 수요를 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의 그 네트워크 지역에 있는 여러 철강 관련된 가공업체들하고 네트워크가 포항만큼은 이렇게 치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도는 오는 2022년까지 당진 성문 국가산단에 지원센터를 만들어 철강과 기계, 금속 소재 클러스터의 구심점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역 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계한 철강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요. 또한 현재 구축 중에 있는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 지원과 인력 양성 등을 통해서 철강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 충남의 대규모 기반 시설을 유치해 지역 부동산 시장과 함께 철강 산업을 활성화하고 철 부산물을 활용한 자원 순환단지를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100년 전 오늘 천안 아우네 장터에서는 충청 지역 최대 규모의 독립 만세 운동이 있었죠. 천안 독립운동의 상징인 유관순 열사에게 정부가 새로 수여한 건국 훈장 대한민국장이 유 열사 고향인 천안에 와서 그 뜻을 더했습니다. 유족이 훈장을 천안시에 기증한 것인데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를 외친 지 꼭 100년 만에 유 열사의 영정 앞에 1등급 훈장이 놓였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국 훈장 가운데 최고 등급인 대한민국장이 유관순 열사의 영정 앞에 놓였습니다. 옆에는 지난 3.1절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훈장과 함께 수여한 훈장증도 자리했습니다. 천안시는 각계의 서운 상향 노력 끝에 정부가 새로 수여한 1등급 훈장입니다. 유 열사의 조카로 훈장을 대신 받았던 유장부 씨는 개인이 보관하는 게 맞지 않는다며 천안시에 기증했습니다. 훈장을 저희 집에 모시고 있는 것보다는 기념사업회에 기증을 해서 여기서 모든 분들이 오셔서 그것을 보는 것이 아우네 장터에서 태극기를 나눠주며 만세를 외친 지 꼭 100년 만에 공적에 걸맞은 훈장이 유 열사 영정 앞에 바쳐진 겁니다. 현재 유관순 열사 기념관에는 지난 1962년 받은 3등급 훈장이 진품도 아닌 복제품으로 전시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기증받은 훈장과 증서를 곧 기념관에 전시해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1919년 서울 탐립공원에서 3월 1일 시작된 만세 물결이 4월 1일 아운의 장터로 이어졌듯 3.1절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는 독립의 회보에도 천안에 도착했습니다. 장터에서 3,000명이 독립만세를 외쳤던 100년 전 그날처럼 횃불을 들고 행진하며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선열들을 기억했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희생되셨기 때문에 또 올해 이 100주년 맞아서 그런 그 중요한 독립유공자분들 여기 계신다는 자체가 천안 시민으로서도 영광스럽고. 만세운동을 하다 희생된 유 열사의 부모 등 47명의 순국자들을 위로하는 추모제도 아운의 봉화제와 같이 치르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실제 거사일에 맞춰 거행됐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백석대에서 3.1운동 100년 그리고 세계평화국제학술대회가 열려 여성 독립운동가로서 유관순 열사의 삶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일본 센슈 대학의 나이토 미치히로 교수는 유 열사의 당시 행동이 비폭력주의, 저항주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100년 전 한국 독립운동사에 기록된 대전 지역 4차 독립만세운동이 중구 일대에서 재현돼 독립선언서와 학생 결의문이 낭독됐고 중구민들은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치며 충남도청까지 1km 구간을 행진하며 그날의 함성을 되새겼습니다. 최근 독립유공자 지정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약산 김원봉 선생의 업적에 대한 학술 토론회가 독립기념관에서 개최됐습니다. 토론회 시작 직후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당초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던 토론회가 국회 정무위 질의 이후 급히 공개로 바뀌는 등 서운을 위한 수순으로 의심된다며 반발했지만 토론회는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김원봉 선생은 의열단을 조직하며 독립운동에 앞장섰지만 해방 이후 월북해 북한에서 고위직을 지내 현행 기준으로는 독립유공자 지정이 불가능하지만 국가보훈처가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현재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박사 학위 취소 공방이 불거졌습니다. 동문 졸업생들이 범죄자의 학위를 취소하라고 나섰는데 학교 측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뜨거운 공방이 예상됩니다. 고병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8년 2월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 당시 국회의원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명예 이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전자공학을 전공한 여성 정치인이라는 것이 학위를 받는 표면적 이유였는데 대권을 꿈꾸던 정치인을 향한 학교 측 처사에 당시에도 교내 안팎의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카이스트 졸업생과 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박사 학위 취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년 전 대통령 탄핵에 이어 재판에서 사상 초유의 국기문란, 정경유착, 헌법유린 범죄자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은 카이스트 명예가 아니라 멍해일 뿐이라는 겁니다. 졸업생 282명이 뜻을 함께하고 있다며 학교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수여받은 학위와 박근혜와 같은 범죄자에게 거저 주어진 명예박사 학위가 같은 비교 대상에 있는 수치스러운 상황을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러나 학교 측은 졸업생 일부 의견일 뿐이라며 공식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또 학위 수여는 과거의 업적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학위를 받은 뒤의 문제로 취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혀왔습니다. 학교 측의 부정적인 입장에도 학생들은 문제 제기를 계속할 예정이어서 명예박사 취소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고병건입니다. 오늘부터죠.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등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는데요. 제도 시행에 맞춰 장바구니를 든 시민들이 많았지만 일부 가게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의 한 대형마트. 계산대에서 일회용 비닐봉투가 사라졌습니다. 이 마트는 본격 단속에 앞선 넉 달 전부터 비닐봉투를 없앴는데 일부 고객들은 여전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들어간 상태여서 저희가 이제 고객님께 그 양해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제 그 봉투는 이제 수거하기도 하는데요. 많이들 불편하시긴 해요. 이달부터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제과점 등 규모 165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닐봉투가 금지된 사업장은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만 2,200곳이 넘습니다. 4월 1일부터는 단속 기간이라 이것을 우리 주민이나 시민들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마트에서 만난 시민들은 대부분 장바구니를 미리 챙겨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오늘부터 이제 봉투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좀 불편은 할 것 같지만 뭐 좋은 취지니까 동참하고 싶습니다. 속비닐을 쓸 수 있는 과일이나 채소 등 신선식품의 단속 예외 항목을 두고는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육류와 같이 수분이 있는 식품류와 흙이 묻어있는 채소류에 한해 속비닐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민 한 사람이 연간 사용하는 비닐봉투는 414장. 이 때문에 배출한 온실가스는 20kg에 이릅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미래 세대와 환경 보호를 위한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에 더 많은 관심과 동참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여름이면 아이들의 물놀이장,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의 빨래터로 쓰이던 대전천. 명절이 다가오면 긴 대기줄이 이어지던 대전역 광장. 나이 드신 분들에겐 그때 그 시절 추억일 텐데요. 이렇게 요즘 세대들은 볼 수 없는 대전의 모습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옛 충남도청부터 대전역까지 길게 뻗은 중앙로가 시대별로 담겼습니다. 온라인 예매가 없던 1990년대 초, 귀성열차표를 사기 위해 대전역 광장에 길게 줄을 선 시민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신축야구장이 들어서면서 곧 철거될 한밭종합운동장의 옛 모습과 개발되기 전 허허벌판인 둔산지구와 옛 유성온천 읍내까지. 시출범 70년, 광역시 승격 30년을 맞은 대전의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전 7030 기념 사진전입니다. 앞으로 이제 대전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에 나섰습니다. 우리 시민들과 함께 그 길을 힘차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삶과 애환을 담은 사진들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1960, 70년대 아이들의 물놀이 장소이자 어머니들의 빨래터였으며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기도 했던 대전천 일대와 아스팔트가 깔리기 전 흙먼지 날리는 골목길 곳곳은 정겹게 느껴집니다. 방역차를 우르르 따라가고 엿과 달고나 등을 사 먹는 아이들의 모습은 지금은 볼 수 없는 과거의 추억들입니다.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활을 했다 하는 그런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일상을 담은 사진들이 이렇게 부엌에서 밥을 짓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저한테는 더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는 대전시청을 시작으로 이달 26일부터 5개 구청을 돌며 열립니다. 대전시는 아카이브 홈페이지 대전찰칵을 통해 해방 이후 대전의 역사를 기록한 사진 47만 장도 시민들에게 제공합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고소 고발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에 대한 재정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대전고법 제4형사부는 박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 고소 고발 사건과 관련해 김소연 대전시 의원이 낸 재정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대덕구 지역위원회는 신탄진과 오정동 일대 민심 탐방 결과 구민들의 대중교통 활성화 열망이 컸다며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신탄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종래 대덕구 지역위원장은 신탄진은 한국타이어와 한라공조 등 유동 인구가 많아 황금 노선이 될 것이라며 트램 연장 문제를 지역자치분권 정책협의회의 의제로 만들어 정책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반세기 넘게 지역 의제 설정과 문화 창달에 앞장서온 지역방송이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종합편성 채널, 언론 재벌 등의 성장으로 전체 방송산업은 성장했지만 지역방송은 수년째 심각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데요. 이를 타개할 지역방송기금 신설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지역방송의 활로가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종합편성 채널이 출범한 이듬해인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지역방송 광고 수익은
연평균 7.3%씩 줄었습니다. 총 매출도 종합 편성 채널 등 방송산업 전체는 6.5%씩 성장했지만 지역 방송은 3.7%씩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방송 종사자 수도 줄고 있는데 종편과 언론 재벌 채널의 급성장,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 플랫폼 다변화로 지역 방송 근간부터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역 방송에 대한 무관심이라든가 혹은 흥미 위주의 방송 선택이 결국 지역 방송을 만약에 소멸시키게 된다면 그 피해는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죠. 이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역 방송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보전할 지역방송 발전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정부 출연이나 기부 등으로 지역방송 발전 기금을 조성해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과 경영 개선, 방송시설 정비 등에 쓸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재정 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금을 신설해서 그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을 하고 또 지역 문화의 창달이나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지역 방송이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뒷받침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지역 방송의 생존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워줄 특별법 개정안이 나왔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여론 수렴과 정치권의 합의,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 등 입법화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지방분권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 시대를 맞아 지역방송은 이제 지역의 가치를 지키고 공영성을 바탕으로 지역민의 신뢰를 받으며 고품질 프로그램 제작으로 지역 문화의 다양성을 수호하는 새로운 시험대에 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오늘 대전시청에서 염홍철 권선택 전 대전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허 시장과 전임 시장들은 대전의 역사를 사진으로 둘러볼 수 있는 대전 7030 기념사진전 개막식에 참석해 함께 전시를 둘러봤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물러났다가 1년 5개월 만에 공식 행사에 나선 권선택 전 시장은 더 좋은 대전을 위해 힘을 합치자고 말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박명석 신임 원장은 취임식을 갖고 방사성 폐기물과 실험실 안전관리체계를 혁신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장은 국민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서는 사직생의 각오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며 폐쇄적 조직 문화를 바꾸고 교차 검증 제도를 실시해 방사성 폐기물 관련 최적의 처분 절차와 이력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명준 신임 원장도 취임사에서 새로운 개념을 창출하는 선도형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국제 연구기관으로 탈바꿈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김상균 제6대 대전예술의 전당 관장이 취임했습니다. 김 신임 관장은 대전시립합창단 단원을 시작으로 대전예술의 전당과 대전문화재단 등을 거친 문화계 인사로 공연 만족도를 높이는 등 지역 문화예술계 발전을 위해 책임 경영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A 총경이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경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에 따르면 A 총경이 최근 부하 여경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은 지난달 29일 A 총경에 대한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